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이슈도 짚어볼까요? 네, 드디어 시장이 기다리던 헬리콥터 벤이 날아왔습니다. 미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QE3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 QE3의 가능성은 계속 제시됐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FOMC를 앞두고 그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전망이 분분했습니다. 한 목소리를 전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시장이 환호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알아보고요. 장 초반이 숨을 죽이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성명서가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해서 1% 넘게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FOMC 결과 발표 이전에 마감돼서요. 기다리는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해외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모기지 담보증권에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벤버네키 연준 의장은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특히 실업률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QE3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2015년부터 회복 모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부총재인 시노하라 나오유키는 중국 경제가 부진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나 급격한 경기 둔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전주에 비해 15,000명 급증하며 38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1.7%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선진국의 종합경기선행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약세를 보인 것은 유로존이었습니다. 네, 고대했다라는 표현이 그야말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무제한 QE3 규모나 방식 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추가 부양 조치는 가장 눈을 뜨는 것은 기대 이상의 3차 양적 완화입니다. 2차 양적 완화 때는 국채를 매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기지 담보증권 MBS를 매달 400억 달러 규모씩 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발표 하루 뒤인 현지 시간 14일부터 추가 MBS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연준은 성명서에서 이 MBS 매입을 통해 장기 금리를 낮추고 주택 시장을 부양하며 금융시장 여건을 더 부양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매입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말까지 매달 MBS 400억 달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450억 달러, 그래서 총 850억 달러의 규모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QE3는 별도로 종료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벤버네키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해도 바로 긴축 기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중단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필요에 따라 MBS 외에도 다른 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현재 초저금리 기조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 새 부양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 또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는데요. 물론 통화정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3차 양적 완화는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 디자인된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2015년 중반 회복 모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고용시장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죠. 네, 예상을 크게 웃도는 급증세를 나타냈는데요. 13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전주에 비해서 15,000명 급증한 38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시장의 전망치인 37
17만 병도 뛰어넘었는데요. 노동부는 미국을 덮쳤던 열대성 폭풍 아이잭의 영향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지난주 한꺼번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 아침에 이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피할 수 없는 막판 골목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이 자체는 큰 악재로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연준의 목표는요, 장기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진작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선순환적인 경제 부양인데요. 분명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데요. 절반 이상이 QE3를 시행해도 실업률과 경제 성장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현재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추가 자산 매입에 나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준이 시행하는 QE3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할 경우 실업률은 0.1%포인트 떨어지고 GDP는 국내 총생산은 0.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실 큰 규모가 아니죠.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플라시보 효과에 비유했습니다. 가짜 약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심리 상태를 개선하는 요법인데 연준은 양적 완화는 약을 환자에게 주고서 내일 아침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두 차례 양적 완화보다는 현실적인 효과는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죠. 결국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것이 경기 반등으로 이어질지 정부와 의회 등의 공조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